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지인들이 겪었던 무서운 실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편집자님이 최근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년 상반기 때 제가 어느 버스를 타고 어딘가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는 아무런 느낌은 없었는데 해몽을 찾아보니 원래는 제가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가는 꿈이라고 하는데 대신해서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저희 삼촌이 몸이 안 좋으시더니 결국 돌아가셨어요. 첫날엔 잠을 거의 못 잤고 장례를 치르고 발인하러 가는 날 새벽에 잠깐이었지만 삼촌이 누워 계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첫날엔 잠을 거의 못 잤고 장례를 치르고 발인하러 가는 날 새벽에 잠깐이었지만 삼촌이 누워 계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꿈에 안 보이셨는데 돌아가시고 4개월 후 새벽에 잠깐이었지만 꿈에 삼촌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셔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건 못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못 도와주겠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컴퓨터를 하는 도중에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찝찝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니 꿈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원래 귀신을 잘 보고 느끼는 성격인데 진지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 집에 무언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 오늘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스밸브 잘 잠그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뭔가 그냥 자꾸 신경 쓰이고 아무래도 삼촌 얼굴이 보이니까 좀 그렇더라고 라고 얘기를 했고 어찌어찌 얘기는 잘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치맥이나 할까 하고 치킨을 시켰고 며칠 전 사다 놓은 맥주가 있어서 같이 마셨어요. 치킨과 맥주 한 캔을 다 마시니까 몸에 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앉아서 먹은 그 자리 옆으로 돌아보면 바로 현관문이 보이는데요.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가 저를 뚜렷하게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긴장도 많이 되고 옆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제가 그때 공포물 영상을 TV로 보고 있어서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그냥 마저 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1층이고 근처에 고양이가 많이 살아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통 베란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저를 보고 도망가거든요. 그날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어슬렁거리지도 않고 저를 봐도 도망가지도 않고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떠올라서 설마 하는 마음이 들고 제가 시선을 느낀 곳과 고양이가 뚫어지게 보는 것은 일치해서 확실히 무언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무서워서 보고 있던 영상은 끄고 아예 다른 영상을 틀었고 그때 남자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 있었거든요. 혼자라 무섭기도 하고 해서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무섭네. 했더니 그냥 집으로 갈까? 하길래 또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 아니야 그냥 잘 놀다 와 라고 했고 그냥 제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무서움을 좀 없앴죠. 그래도 또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없었고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도 언제인지 나갔더라고요. 그 후 2주쯤 연휴에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아침 7시인가? 그때 제가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눈은 감고 있었는데 잠은 깨있는 상태였어요. 깨있는 상태여도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위인지 귀접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 헷갈림이었는데 가위였으면 몸이 안 움직였을 것이고 귀접이면 저를 만지는 피부 촉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움직이는 것도 피부 촉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느낌만 났었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있는 상태였고 제가 누운 방향에 바로 앞에서 누군가 저를 껴안는 느낌이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현실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었어요. 껴안아서 저를 누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상해서 뒤척이다 움직였어요. 이번엔 똑바로 누워서 다시 자려고 하니 이번엔 이마와 눈을 손으로 갖다 댄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이상하고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옆으로 누웠는데 이번엔 또 저를 뒤에서 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기접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음 하는 바람이었는데 피부 촉감은 없었다고 해도 저를 만지고 안고 그런 거 보면 또 기접이 맞는 것도 같네요. 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일단 귀신이든 그 무언가를 없애려면 팥이 좋다고 해서 뿌리기엔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냥 종이컵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가 많이 약해진 탓인지 자꾸 이런 일들만 생기네요. 얘기만 들어보면 뭐 별것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겪다 보면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몸이 피곤하고 기가 약해진다고 느꼈을 때 기접 현상이나 가위라든지 또 무언가가 여러분을 보는 느낌이라든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더욱 기가 약해지고 또 무서움을 느꼈을 때 집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기를 뺏고 더욱 괴롭혔을 것입니다. 나중엔 건강이 생각지 못하게 더 안 좋아질 것이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일이 늦게까지 있으셔서 언니랑 저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반찬통에 김치가 없길래 언니가 야,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와 라고 하길래 저는 알겠어 라고 대답하고 이내 김치를 찾아서 꺼냈습니다. 이 김치는 저희 막내 고모가 와서 직접 담가주신 김치였습니다. 몇 번 꺼내 먹어서 김장김치 통에는 김치가 얼마 없었어요. 많아봤자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꺼내서 썰어 먹던 김치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김치 안에는 머리카락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나머지 언니한테 언니, 김치 안에 머리카락이 있어 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언니는 별거 아니라는 말투로 머리카락 빼고 김치 꺼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머리카락이 한두 개가 아니야 언니 라고 말을 했더니 언니가 한숨을 내쉬고 제가 있는 쪽으로 왔길래 김치통 안을 보여줬어요. 김치통 안에는 엄청 긴 머리카락이 누가 뽑아서 넣은 것처럼 뭉쳐져 있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언니가 김치통 안을 보더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야,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말을 했고 언니랑 저는 무서워서 그 김치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후론 다른 김치에서는 머리카락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중에서 머리카락이 길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김치를 담가주셨던 막내 고모 또한 머리가 짧은 머리셨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언니랑 저랑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다시 이야기해봐도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족 전체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시키러 화장터로 가다가 겪은 일입니다.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하러 가는 길이라 다들 피곤했는지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는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달려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차가 이상한 것 같길래 혼잣말식으로 차가 이상하네? 라고 말을 했고 마침 큰 고모도 일어나 계셨는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큰 고모가 기사님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나요? 라고 말을 했고 갑자기 버스가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나머지 어? 라고 크게 소리를 내자 나머지 가족들도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마침내 낭떠러지 앞에서 차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러곤 기사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운전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서웠던 나머지 장례 치르러 왔다가 장례를 치를 뻔했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에 저희 가족들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기사님이 깨어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작은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중학교 때, 사촌 동생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촌 동생이 어릴 적에는 저희 집에 놀러와서 동생이랑 놀다가 자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는 허름한 집이었는데 새로 집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사촌 동생이랑 제 동생이 한창 신나게 놀다가 저녁 10시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불을 껐고 시계를 보니 오후 10시였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에 꼽아두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사촌 동생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창문 앞에 그림자가 지더니 누군가 저기요, 선이 어디에요? 라고 묻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이 시간에 무슨 선우가 라고 생각했고 몇 시인지 휴대폰을 열어서 시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안 켜지더라고 하더군요. 분명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충전기에 꼽아두고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꼽아도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산이 어디에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설명드리자면 바로 뒤에 산이 있긴 합니다. 산을 조금 넘으면 공동묘지가 나오고요. 누가 봐도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을 계속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이 무서워서 제 동생을 깨웠고 제 동생도 사촌 동생이 깨우니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일어나자마자 그 산을 찾던 남자는 갔는지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은 제 동생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휴대폰도 안 켜진다고 말을 했더니 제 동생이 휴대폰을 여니까 화면이 켜지더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도 겁이 많은 애라 사촌 동생이 그 말을 하자마자 잠에서 아예 깨버렸고 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산을 찾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새벽 3시에 산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섬뜩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무서우셨나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